어느 날 갑자기 친구, 가족,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를 잃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의로 그런 것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멀리 떠나 버려진 섬에 정착했고 지금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밝은 면 가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둔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 삶의 방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나이트, 일명 노스폰드 운둔자, 1965년생.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끝날 무렵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살 때 그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시작했고 메인주의 숲에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없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문제는 그는 근처에 머무는 야영객들의 물건을 훔치면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생활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잡을 수 없었지만 2013년 마침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사는 곳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완전히 훔친 물건들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가피아 리코프, 1944년생. 아가피아의 부모는 1937년 시베리아 야생으로 이주해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7년 후 그들은 딸을 낳았고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1970년대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카프가 1988년 세상을 떠난 이래 아가피아는 집에서 고양이와 개와 함께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나무로 만든 집에 살았는데 직접 벽난로를 위한 땔감을 자르고 강에서 물을 길어오고 식량을 사냥하면서 생존했습니다. 2019년 11월 그녀는 서면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유일하게 생존해 있던 친척을 만났습니다. 발레리오 리세티, 1898년에서 1952년. 발레리오의 삶은 불행과 비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손달로에서 태어나 처음에는 그곳에 살았는데 석공 수습생이었어요. 17살 때 그는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리세티는 여러 곳에서 일했지만 결국 무일푼으로 상심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귀중품이었던 코트마저 도둑맞고 나서 그는 결국 뉴사우스웨일스 그리피스의 한 동굴로 들어가서 그곳을 그의 새 보금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어 지내면서 생계를 위해서만 일을 했고 자신의 집을 확장하고 꾸몄습니다. 오늘날 운둔자의 동굴은 호주의 공식적인 유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노아 존 론도, 1883년에서 1967년. 10대 때 가출해서 15년 동안 노동자로 일했던 론도는 마침내 뉴욕의 아디론덱 산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46세의 나이에 그는 문명을 떠나 콜드리버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콜드리버 시를 설립했고 자칭 그곳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개의 오두막과 작은 동물 농장까지 지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운둔자였고 그에 관한 여러 권의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세르게이, 1985년생. 세르게이는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95km 떨어진 낡고 폐허가 된 수도원을 지키며 운둔자로 삽니다. 17년 전 그가 18살이었을 때 이곳을 발견했어요. 그는 2주 동안 그곳에 살았고 평화롭고 조용한 것이 너무 좋아서 점점 더 자주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운둔자의 생활을 하지는 않는데 가끔 대도시로 돌아가서 일을 하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거의 인적이 드문 근처의 사이포보 마을에서 보냅니다. 마사후미 나가사키, 1936년생. 2018년까지 나가사키는 버려진 열대섬인 소토바나리 섬에서 거주했는데 1989년부터 그곳에 살았습니다. 운둔지로 옮기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나가사키의 사연을 전 세계에 알린 한 기자에 따르면 그는 결혼해서 일본 오사카의 한 공장에서 일했었지만 도시 생활을 달가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외딴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그는 29년 동안 문명의 속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즐겁게 살았죠. 2018년까지는요. 안타깝게도 그는 건강 회복을 위해 일본 본토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재 그는 건강 때문에 천국 같은 자신의 섬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리 에드거 필처, 1943년생.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색소폰 연주자인 필처는 2013년 아일랜드 본토로 돌아가기 전까지 20년 동안 이니스프리의 외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온전한 운둔자는 아니었는데 아내와 딸이 그와 동행했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그런 쓸쓸한 생활 방식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늘 그와 함께 사는 대신 방문하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필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결국 아일랜드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로 불렸습니다. 데이비드 글래신, 1945년생. 글래신은 호주에서 태어났고 1980년대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자산은 전성기에 약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1987년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던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데이비드의 삶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파산한 상태에서 벗어날 곳도 없던 그는 운 좋게도 짐바브웨에서 온 한 여성을 만났고 멀지 않은 외딴 섬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함께 그곳으로 이주하며 관광지를 건설하고 다시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데이비드의 친구도 떠났고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20년 동안 홀로 그곳에 머무르면서 은둔 생활의 소박한 기쁨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조이 루카스, 1950년생. 조이는 1971년 학생으로 캐나다 세이블 섬에 처음 왔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 때문에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 섬에는 400여 마리의 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년 후 그녀는 그곳으로 완전히 이주했습니다. 조이는 40년 이상을 홀로 보냈고 말, 물개, 새들만이 그녀와 함께였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이는 자연주의자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사냥하거나 살 집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사는 섬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고 그녀가 생존할 수 있도록 2주마다 페리가 보급품을 가지고 옵니다. 아서 레슬리 다윈, 1879년에서 1977년. 진정한 은둔자답게 다윈은 1945년 포섬 키 섬으로 이사해서 오두막을 짓고 남은 여생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직접 옷을 만들어 입었고 작은 토끼 농장을 소유했고 작은 뒷마당에서 채소를 길렀는데요. 수돗물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이 준 것만 있을 뿐이었죠. 사실 그가 정착한 지역은 플로리다의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 시스템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살 권리를 위해 법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거주권을 얻었는데 그 땅에 대한 권리는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가 원하는 한 얼마든지 그 섬에 머물 수 있는 허가였습니다. 맨프레드 그네딩거, 1936년에서 2002년. 스페인 카멜레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맨프레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는 그저 맨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는 1964년에 그곳에 왔고 지역 사람들에 따르면 옷을 잘 차려입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맨프레드는 보통 사람들처럼 몇 년 동안 그곳에 살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과 멀어지더니 결국에는 해변에 정착했습니다. 나무와 여러 물건들이 바닷가로 떠내려왔고 맨프레드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신기한 조각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술작품들과 외모는 그를 꽤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월러드 키슈너 맥도널드, 1916년에서 2004년. 맥도널드는 20세기 가장 오래 은둔 생활을 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1944년 그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노바스코샤의 걸리 호숫가에 있는 외로운 오두막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60년 이상을 완전히 고립된 채 자연 생활을 했고 책을 썼습니다. 오락거리로 그는 직접 기타도 만들었습니다. 2003년 산불로 그의 집이 사라지자 맥도널드는 그를 위해 마련된 오두막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곧 그는 다시 숲으로 탈출했고 200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톰 레파드, 1935년에서 2016년. 지금까지 가장 이상한 은둔자인 톰 레파드, 일명 표범맨은 온몸이 표범 얼룩무늬 문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표범과 영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문신 아티스트가 그리기에 가장 간단한 무늬가 표범 무늬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에서 다사다난한 삶을 산 후에 그는 스코틀랜드의 스카이섬에 있는 외딴 오두막으로 이사했고 은둔자로서 20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 지역에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그는 문신을 가장 많이 한 남자 노인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은둔자를 뜻하는 영어 헐미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60년대 영국 록그룹 헐만스 허미츠가 떠오르네요. 오히려 미국에서 더 인기를 얻었었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